손녀를 이렇게 안고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녀를 안고 드는 생각은 굉장히 감상적이 되고 속상한 면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화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과연 나는 인적 자원 개념의 그 시각을 다 털어냈을까? 전혀 그렇지 못. 이게 좀 너무 과민한 것 같은데 소위 그 말해 인간의 소위 말해 안 좋다 그런 얘기신 거죠? 인간을 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엉뚱한 곳에 함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그분이 철학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라는 정치적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네. 철학적으로는 맞건 틀리건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소득은. 그래서 우리 홍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옛날에 그 기본소득 전시회를 같이 가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수원에서 할 때. 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못 가고 예. 그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예. 그랬죠. 뭐 그런 기억이 저는 네, 나는데 네, 맞아요. 예.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기본소득에 관련된 지역화폐에 관련된 전시회나 이런 데를 가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 불과 한 1년 조금 더 된 얘기지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고 기술자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용도로 보지 않는 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뭐냐, 이런 거는 좀 뒀다 얘기하더라도 지금 당장 답이 없는 얘기니까 우선 이 화두를 꺼냈고 차기 지도자 지지율 하면 어쨌든 지금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원천이 뭘까? 그게 고정된 지지층인가? 뭐 여러 가지 다우트가 많지만 저는 안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네. 이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큰 주제고 차기 대통령은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선호해서가 어, 아니에요. 어. 뭐 소위 개인적으로 뭐 대세야, 대세. 빅 호감은 트렌드. 별로 음. 없어요. 음. 왜 없냐면 다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으로서의 기능성에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음. 그분이 막 좋고 존경스럽고 따라가고 싶고 지지하고 이 개념보다는 자, 이게 역설적인 게 지금 이 이야기를 기술자와 사상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 스스로가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미, 예. 미치겠어요. 그래서 예. 이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딜레마거든요, 이게. 야, 그러니까 윤리적이라 한들, 사상가라 한들, 그가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 뭐, 빠따로 휘둘러서 그냥 공을 치내야지. 그걸 뭐 자원 아니다, 뭐 이렇게 자원으로 본다, 뭐 이래서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프레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예, 얘기는. 프레임. 그 예.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거. 어, 말은 이렇게 해요, 제가. 어, 사상가와 뭐가 기술자가 한 통에 들어가 있고 말은 하면서 음, 나 스스로도 사고를 기능적으로는 그가 제일 낫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걸 지금 표현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확장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직업의 세계와 어마어마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기본소득이 있다면 예, 과연 그렇게 모도리가 쳐질까? 음, 제가 겪은 경험은 런던에 제가 사무소장이 돼서 부임을 해갖고 영국 경력 단절 여성을 그 전화 받는 비서로 채용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영국에서는 실업수당을 우리로 치면 한 돈 100만 원 정도 그런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어, 예,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저보고 말하자면 임금 음, 조정, 협상을 음, 요구하면서 아니 음, 그래봐야 종업원이라고 그 여자 하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무슨 협상이 얘기의 그 초점이 여기 있었어요. 예, 영국은 이 철도 교통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5배 정도? 음, 3배에서 5배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한 음, 5배. 음, 내가 여기 출근하려면
철도비를 내고 옷을 사 입고 활동을 해서 너 겨우 나한테 150만 원 주지 않냐. 예. 그러면 내가 실업수당으로 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어. 굳이 내가 여기 와서 50만 원 더 받자고 그 코스트 다 쓰는데 어. 차비며 화장품이며 음. 스카프 값이며 다 쓰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스튜어디스 근무하면 그 모든 복장과 스카프까지를 회사가 맞아. 지급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다 자비로 소위 말하는 이거를 피복비. 컴플레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이 50만 원 더 받으면 좋지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예. 아니, 그런 관점보다도 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결국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음. 이해를 했고, 음. 이렇게 설명했죠. 아, 그러면 음. 나는 여기 예산상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돈을 받아다 널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로 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판단은 네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요 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겪은 이 당황스러움이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어떤 모든 직업, 어떤 활동을 우리가 인간이 해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크던 작던 주어지면 음. 모든 판단이 그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음. 그 다음 판단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음.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될 때 그건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왜 두려울까요? 음. 제가 왜 두렵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겠어요? 홍 의원님 두려우신가요, 혹시? 나는 뭐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많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음.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이 됐든 예. 지금 얘기하는 실업수당 110몇만 원이 됐든 음. 그러니까 어떤 크던 작던 그것이 존재하는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 활동, 음. 인간적인 액티비티를 사고하게 될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음. 그 두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임금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베이스를 그걸 깔고 앞으로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할 터인데 음. 그거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음.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기본소득 개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예. 그 말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감당할 수 있을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산업을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상적으로는. 예. 예. 워킹하지 않으니까. 어. 자, 그때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개념과 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와 음.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음. 거고요. 음. 앞으로 더 전개될 음. 제 머릿속의 시나리오대로 그 추정대로라면 이재명 씨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고 기본소득에 관련된 크던 작던 발걸음이 내디뎌질 오케이 방향이 그렇게 섰다면 음. 설 수 있다면 그 다음 얘기는 당연히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데 무슨 방법으로 그걸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어? 음. 구현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면 다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네.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품목들이 있어요. 음. 아시죠? 네, 농산물이니 뭐니 뭐 이런 뭐 것들. 농산물이 뭐니. 예. 그런데 제가 뉴욕에 가서 음. 그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행자가. 예. 음.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보면 예. 그 영수증에 우리처럼 뭐 우리도 그렇게 표시하는 데가 있긴 한데 음. 전부 구분을 해요. 예. 근데 최소한 뉴욕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물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푸드, 음. 먹는 거, 예. 생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들은 전부 면세예요. 음. 그런데 미국은 주에 따라서 그 우리로 치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게 16.7%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5% 우리보다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이걸 키가 작다가 올리냐 마느냐 나오잖아요. 예, 예. 어, 어.
그러니까 자, 개념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 부가세를 내잖아. 소비 활동을 하는 한 네. 부가세를 내면 제목은 부가가치세 배당금이에요. 음. 자, 이거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배당을 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배당금이기 때문에. 음. 소비를 많이 하면 배당금도 커지는 거야. 재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 제가 탁 음. 꺼낸 것인데 음. 방법은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음. 뭐 로봇세, 무슨 뭐 디지털세, 뭐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정시한다는 얘기 뭐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뭐 주더니 이제 정시로서 지금 이제 우리를 갚는 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이 조달할 된다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보면 음. 이 방향은 구현이 될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직업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파운데이션, 가치 판단의 그 시작점이 달라질 거다. 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그런 전제나 그런 가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아무리 많은 토론, 음. 아무리 많은 적성, 음. 뭐 이런 대화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라면은 지금 뭐 직업의 세계 이 뭐 이렇게 얘기들은 옛날 그 방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그렇죠. 왔고 지금 내가 더 곁들여서 얘기할 건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새로운 배당 소득 이런 행태가 되어지고 국민들이 그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있다고 봤을 때는 뭐 자기의 적성에 맞추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많이 지금 접근됐어요. 네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전달됐다고 지금 느껴지는데, 네네. 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기도 그가 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된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녀는 예, 예. 제가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랑스러운 제 혈육은 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텐데,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지는 어릴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음, 코로나 국면에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국면의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뭐 60년이 걸렸다 치면 음, 제 손녀가 그 변화를 맞닥뜨리는 그 스피드는 음, 아마 이 정도면 5년이면 될걸? 걔 입장에서는. 여기가 60년이면 얘는 뭐 6년. 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경영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안철수님 내보다 좀 금액을 낮췄을 뿐이지 내 지금 정책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 뭐 컨셉은 그렇죠. 예. 그럼 그런다 지금 완전히 대통령을 만드는 게 더 이 세상을 밝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사상성과 어. 기술성을 다 겸비한 종합적 직업 이렇게 얘기를 그 한 덕목이 안 관점에서 맞다. 그 보면 하나가 결여 사항이 있다. 결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대중들, 시민들의 음. 준비성, 레디니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왜 지금 되고 인기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왜 당황해 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처럼 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음, 조금 더 걸어가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때, 예를 들면 음, 비트코인이 존재한 지가 10년이 음, 됐어요. 음, 나타난 지가 한 10년 됐다 그러는데 예. 이제 겨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들여와야 되는구나. 음.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방향성으로 보면 허경영이가 천재성은 있다고 봐야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가 어, 아니라 어, 정치 지도자로서가 네.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라는 직업이 있다면 음, 굉장히 훌륭한 직업 성과를 냈다고 저는 음, 보는 거죠. 우리 직업의 세계의 관점에서 음, 보면. 음, 그러니까 굉장히 정당하고요. 음, 이재명 씨도 정당하고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정당한 것 같아요. 본인의 뭐 결함이나 음, 뭐 세상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든
뭐 여러 가지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이 시점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앞이 열려 있는 다른 생각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씨가 정상적으로 유년기와 학생 청년기를 보냈더라면 과연 그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을까? 제도권에서 향유하고 뭐 군림하고 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런 그의 캐릭터, 역정, 인생사 그것이 그것을 눈을 뜨게 한다고 저는 추론해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범계에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쪽에 있었던 사람들, 적어도 법무부 장관까지 된 사람들 보면 제대로 공부를 했고 범생이로서 열심히 공부했고 추미애마저도 그렇게 왔는데 박범계는 어두운 그 살아왔던 그런 그게 여지없이 지금 나타나기에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네, 그건 뭐, 비주류이다. 뭐 네, 이런 그건 뭐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 386 운동권이 지금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할 때 뭐가 이런 어려움들을 발생시키는가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씨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예. 그거 여전히 아까 얘기한 사상성과 기술성, 그 밴드 안에 저는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지금 와서 386 세대 정치인들이 왜 구닥다리처럼 노땅 짓을 하느냐고 지탄을 받거나 효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분히 기술성에 관련된 것인데 이들이 정규 조직에서 돈 벌어받거나 조직적으로 훈련받았거나 한 과정이 오미트. 그러니까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이 지점에 도달을 해 있다는 데서 페인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대통령을 할 때 문재인 씨가 지금 보이는 행태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예. 이분이 법학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 한번 대조직에서 협업을 해가면서 소통하고 생산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지금 무슨 뭐 있을 수가 없. 법조인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바로 했고. 메이저급에서 거대 조직의 협업 과정에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문재인 씨만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386이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지 뭐. 그 사람들 채용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배, 60대 우리가 이를 때, 문재인 씨는 60대 좀 후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때까지 개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자기가, 아까 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자기가 그 우주를 만드나요? 부모로부터 만들어지고, 사회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머물고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블레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형태예요, 그것도. 네. 따라서 우리가 뭐 청소년기에 뭐 기계를 다루고 뭐 소년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없었다면 오늘날 과연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깃발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네, 되면 우리나라의 땡큐네.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는 이재명 반드시 필요하죠. 보유국이 되는 아주 박수 쳐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십시오. 문재인 씨든 박근혜 씨든 이명박 씨든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철수 씨라든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얘기되는 검찰총장 한 윤 검찰 누구여도 네. 그런 사람들이 차기 임기 5년을 더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리더자를 채택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예. 인적 자원론 관점에서는 저런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기능으로서.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직업의 세계 오프닝 뭐 그런 시간인데
아이들의 진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치가 우리나라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바뀌어진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전제가 되어져야 얘기가 되네요. 오늘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를 어차피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 2, 마무리를 3, 4, 하면 5 예. 모두가 네. 시민 모두가 사상가인 나라가 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상가. 근데 이거 어려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에 하던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우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주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좌우 이런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개념, 명리를 그죠? 저는 잘 모르고 명리학은 어. 모르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직업을 바라볼 때 평생 끼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라는 것을 음. 인적 자원 관점에서 바라보는 폐해를 반복했기 때문에 네. 저조차도 거기서 빠져나와 있지 못한 이야기를 또 자가당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그래서 우리 서기석 사회학을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그 정의하지 않나요? 예.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네. 미국식 사회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음.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네. 근데 독일이나 유럽에서 공부하신 음. 사회학자들은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발을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사회학은 인간을 자원으로 기능으로 보지 않나요? 예. 그걸 구조 기능론이라고 하는 관점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음. 유럽 사회 사상가, 콩트라든가 무슨 사상가 관점에서 보면 음. 사회 사상가들 관점에서의 사회학이 또 있어요, 유럽 사회학은. 네. 그래서 기본소득과 실업수당과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 네, 거거든요. 네. 그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교육제도에 있었던 음.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씨는 그 독일의 사회학을 근거로 한 정치 그 이론들을 지금 펼치면서 그 소위 말해 지지자들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네, 그죠? 그 사람이 저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음, 않고요. 음, 자기의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뭐 학문적 사상이 뭐 배경이 뭐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에서 생소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 오리엔티드 된 교육을 받았고 미국식 사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겠군요. 여기에 반발되는 뭐 중국하고 가까이 러시아하고 가까이 하면 또 시비가 붙어요. 국익에 맞느냐.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네, 하자면 마무리하시. 예. 제가 논의하고 싶은 직업의 세계는 음. 기존 프레임에서 이야기되는 직업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네. 대중성이 있고 하고자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양을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를 하나 더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용이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범용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사실 논의하고 싶은 직업의 세계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세대별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새로운 틀, 다른 생각, 미래의 내 손녀가 부합될 수 있는 프레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직업이 사실 지금 큰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틀에 짜인 기성세대들이 준 그 틀에서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직업관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또 이어지는 방송에 또 한번 좀 기대해 보기로 하고 오늘 뭐 좀 이렇게 하시는 걸로